하리하리 스리스리 라라리요 하리하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대평동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왔네요. 해덜마을 4단지죠. 해덜마을 4단지 중흥입니다. 중흥 에듀퍼스트 아파트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기일은 2023년 5월 3일이에요. 아직도 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임장 같은 거, 가격 분석 같은 거는 철저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2023년 4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낙찰된 물건 3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관심 물건으로 제가 놨던 건데 그 낙찰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물건입니다. 유성구 상대동 목련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1차 있고 2차인데 여기 1차입니다. 103동 물건이었고요. 감정 가격이 4억 2,300만 원이었어요. 가장 높은 시기에 감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2번 유찰됐죠. 2번 유찰돼서 이제 세 번째 낙찰이 됐는데 낙찰가율이 보면 67.11이네요. 보통 감정 가격이 높게 됐다면 68%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67.11%에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자 수가 15분이에요. 요즘 좀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15분에서 뭐 30분 정도, 또 아주 많은 거에는 40명 이상 뭐 입찰 들어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15분이 입찰을 했는데 낙찰가는 2억 8,389만 원이다. 최근에 실거래 신고된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2억 9천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나오는 매물 가격이 보통 한 3억 5천 3억 9천 정도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막 거의 3억 5천, 3억 9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이 들어온 것 같고요. 실질적인 거래 사례는 23년 2월에 층이 좀 낮아요. 2억 9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 가격에 입찰을 받아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 빌리지 물건이었어요. 2층 물건이었는데 감정 가격이 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유찰됐고요. 그리고 나서 낙찰이 됐는데 거의 90% 가까이 됐네요. 낙찰가율이. 이게 13분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를 이제 가격을 보려고 했더니 뭐 거래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빌라들이 이제 요 비슷한 평형대, 여기 67제곱미터잖아요. 전용이.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이 한 1억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거의 그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됐고 거래 사례가 없다니까 가격을 분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거래된 것들이 옛날에도 한 1억 2천대 막 이렇게 거래된 것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이 입주자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2층이고요. 세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한우리 아파트예요. 여기에 최근에 낙찰된 게 있었어요. 그게 한 3억 5천대였거든요. 3층이. 그래서 저도 낙찰가가 그래도 최근에 뭐 거래되는 거나 이런 거 볼 때 뭐 요 정도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낙찰가가 70% 미만에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4억 2천이거든요. 근데 최근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니까 한 4억 4천, 한 4억 3천, 4천 정도 돼요. 이분도 거래 사례 현재 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순위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죠.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분이 이제 좀 시세를 조금 더 높게 쓰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72%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거 전에 3층이 낙찰된 걸 보면 3억 5천대였으니까 저는 한 3억 8천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입찰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3억 6천에서 3억 8천 저는 사이를 봤어요 원래. 그런데 높게 됐고요. 입찰자 수는 27명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4억 정도의 차순이니까 이 정도 금액을 쓰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한 4억 정도 초반에 3억에서 4억 정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가격이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낙찰가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감정 가격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72%, 여기 70% 약간 넘는 가격에 낙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물건들은 이제 2차 최저가에 무조건 낙찰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후순위 요 대부회사가 있죠. 채권자가 뭐 전부 다 배당받아가는 이제 그런 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입니다. 해덜마을 4단지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세종시 대평동의 해들마을 4단지 409동 14층 물건입니다. 중흥 에듀퍼스트고요. 요 감정 가격은 7억 800만 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7억 800이면 그냥 적절한 선의 가격이 됐다. 감정 가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최저 가격이 4억 9,560만 원이에요. 자, 이번에 이거 낙찰이 될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보증금은 이거의 10%, 그리고 84 타입이다라는 거. 그리고 동은 여기 중간동에 있고요. 여기 길 건너가 어디냐면 대박 노블랜드예요. 호리올 마을. 여기가 경계선이죠. 여기는 해들마을. 여기는 호리올 마을입니다. 학교는 요 단지 앞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어요. 대평초등학교, 대평중학교가 있습니다. 가격 시점이 22년 11월 달. 아주 분위기 안 좋을 때였죠. 감정 가격이 그렇게 높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의 사용 승인은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84 타입, 16층 중에 14층이고요. 이 주변에는 뭐 금강이라든지 교육청,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평동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2월 11일인데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다 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죠. 배당 요구 종기일도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일단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20년 2월 11일 요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채권자가 캐피탈이죠. 캐피탈이 보니까 그냥 다예요. 요 세 개, 요 두 개,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가 다른 거예요. 요 두 개는 같은 캐피탈이고요. 요건 다른 겁니다. 요 위에 선순위 캐피탈이 경매 신청했고요. 요 후순위 캐피탈이 보니까 금액이 좀 커요. 요거를 방어 입찰을 하려면 요분이 받을 게 2억 8천이잖아요. 지금 요거까지 하려고 하면 5억이면 7억 8천. 지금 감정가 대비 전부 다 낙찰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방어 입찰을 하려면 그냥 감정가격 이상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일부 포기죠. 거의 대부분이.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 나오죠. 최선순위 설정 1 나오고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대차 내역이 나오는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임대차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오고요. 크게 뭐 인수되는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권리 분석상 문제되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84 타입이라고 했죠. 84A 타입입니다. 이게 보면 요게 포베이 구조잖아요. 이렇게요. 방이 전부 남향을 배치를 하고 있다. 발코니나 요게 실외기실이더라고요. 현관 들어와서 요 발코니하고 주방 쪽으로 연결되는 요런 통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분양할 때 보니까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도 나가고요. 이렇게도 나갑니다. 요게 좀 특이하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방이고. 그리고 중흥건설이 보면 이 평면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넓어요. 주부들이 볼 때는 주방도 넓게 되어 있고요. 요 주방 옆에 보면 요 팬트리 공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세탁실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4 타입인데 들어가 보면 이 거실 같은 것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으면 이제 가격을 봐야 되겠네요. 이 아파트는 1015세대, 총 23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84하고 98인가요? 99인가요?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세대는 1.46대 1 주차 대수가 있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주차는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흥건설이죠.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있으니까 뭐 관리비 미납 여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 타입이 있고 이제 99 타입 같은 게 있고 또 더 큰 평형대도 있네요. 84 타입의 물건을 한번 볼게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입니다. 7억, 그리고 6억 3천, 7억 5천. 이게 5층이 한 6억 3천 나오니까 이 7억 5천은 좀 높게 나온 걸로 보고요. 7억 정도, 그러니까 6억 한 5천에서 7억 정도 사이에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감정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월세 매매를 전부 다 보면 월세는 한 2천에 100 정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전세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인데 3억이 안 되고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요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요즘 전세가 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2억 5천 정도, 2억 8천 정도. 뭐 물건도 거의 없네. 거래된 것도 보면 2억 4천, 3억도 있긴 하네요. 요 정도 선에서 되고 있다. 그리고 월세도 2천에 100, 뭐 3천에 110, 4천에 90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거래된 거 보니까 2023년 2월에 거래된 게 있어요. 6억대죠. 이렇게 5억 9,500, 5억 9,500, 6억 2천. 자, 그러면 낙찰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거래된 사례만큼은 안 되더라도 여기 비슷한 가격에 낙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거래 사례를 한번 쭉 볼게요. 자, 이게 좀 최근에 거래된 거예요. 84 타입이. 여기 보면 지금 34평형, 38평형, 43평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3개의 평형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84가 거래된 게 보니까 6억 2천, 5억 9,500, 5억 9,500, 그리고 5억 7천, 5억 4,500. 23년도에 이게 거래된 건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가격이 보면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 1월 달에 요거 22년 12월 달 기준으로 삼으면 거의 1억 정도 현재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 가격에 살 수가 없겠죠. 거의 이 정도 가격. 5억 9천, 5억 4천, 5억 9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이 되지 않겠냐. 5억 9천 생각이 되고요. 20년 초반 가격이 한참 오를 때죠. 이때가 20년 7월부터가 오를 때인데 최고가를 보니까 한 9억 5천 정도 같아요. 그러면 요 오르기 전 가격을 보니까 6억대예요. 그래서 현재 6억대에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19년에서 20년 요 사이를 봤더니 5억대 거래된 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 5억 9천, 여기 12월 달에 요거 있네요. 5억 9천 8백. 그러면 현재 5억 9천 5백. 요게 요 가격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6억대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5억 9천 5백, 그러니까 6억 정도, 6억으로 보고 여기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매물이라든지 뭐 관리비 여부 뭐 이런 거, 지금 층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보고서 입찰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감정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72%대에서 낙찰된다고 했잖아요. 72%대 아니면 73%대 낙찰된다고 했는데, 요걸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 시세에 맞는 가격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억으로 잡고요. 거기에서 조금 저렴하게 받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리 분석상 문제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붙어 있고요. BRT 라인도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상권도 이쪽으로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거리 쪽이 대평동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직은 뭐 상권이 완전히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곳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대평동 쪽에,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쪽으로 모든 교통이 밀집되고 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지금 많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데가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최고가인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억 정도 선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2년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일반인 주택 갖고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은,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낙찰 받아서 한 9억대 매매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다 마쳤고요. 현장 가셔가지고 급매물 나와 있는 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관리비, 미납 여부 꼭 하시고, 이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명도를 할 것인지도 한번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들마을 4단지 중흥 에드포스트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물건도요, 이제 입찰 5월 달에 입찰 물건이 있는 것들을 골라서 제가 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